일명 템베거라고 하죠.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 10배 이상 갈 종목들이 쏟아질 건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10대 바이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분야에만 4조 원 이상 투자 중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 작년 1조 7,600억 달러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3조 8,800억 달러로 매년 20% 수준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산업군에서 자체가 매년 20% 이상 성장한다는 건 거의 AI나 반도체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에 대한민국도 올라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약개발 VC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말라가던 시절 외면받던 바이오텍들. 그런데 지금은 바로 VC들이 먼저 투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면역항암제 기업 넥스아이. 일본 오노약품에 기술 수출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고 투자금 유치도 500억에서 600억으로 증액될 정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 티시노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500억 규모 투자 유치에 돌입. VC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위기. 그리고 분위기 반전. 사실 2022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신약 개발 자금 끌어오기도 힘들었고 상장도 어려워지면서 바이오텍은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모시장 회복, 바이오주 상승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게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방향성.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신약 개발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조 원 넘는 예산이 실제로 풀리고 있고 유망 기업에는 VC들이 몰려드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VC를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적으로 증명한 바이오텍들. 투자 유치만 봐도 흐름이 확연합니다. ADC 개발사 에임드바이오 500억 규모 프리 IPO 성공.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 일리미스테라피틱스 580억 유치. 대형 VC들이 대거 참여했고 바이오 업계는 올해 500억 이상 투자 유치 기업이 5곳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기술 성과 정책 그리고 수급이 맞물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만 치료제까지 한국 기술 진출. 글로벌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중 하나 비만 치료제. 일동제약은 GLP 1계열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저용량 투약군에서도 4주 만에 5.5% 체중 감소 효과 및 부작용 없이 깔끔한 데이터까지 확보했습니다. D&D 파마텍이 기술 이전한 메세라 역시 임상 1상에 돌입했습니다. AI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핵심입니다. 지금 국내 제약회사들은 단순히 신약 개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한 분야 안에서도 먹는 약부터 주사제, 심지어는 차세대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 중입니다. 특히 일동제약은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시험 결과를 통해 단 4주 만에 최대 6.9%까지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위장장애나 간부작용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죠. 이건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던 글로벌 빅파마 치료제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약 하나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한국 제약사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만 해도 2030년까지 연평균 30%씩 커질 전망인데요.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거죠. 대형 제약사의 진입과 경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시장 선점에 들어갔고 한국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후보물질 수출과 국내 임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업화. 그리고 정책의 물꼬가 트인 지금 한국 바이오의 본격적인 기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더는 기존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고수익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비싼 바이오 약품의 복제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보다 개발 기간도 짧고 성공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아예 임상 3상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겨 개발 리스크는 줄고 수익성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기존 단백질 의약품 개발 경험을 살려서 자체 기술력뿐 아니라 국내외 CDMO 기업과 협력하여 빠르게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CDMO는 위탁 생산과 개발을 해주는 사업인데 보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독일 제약사와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를 글로벌에 공급하기 위한 대형 계약을 따냈죠. 내년부터는 북미와 유럽 등 46개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한양행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2번이나 따내면서 합성의 약품 원료를 중심으로 CDMO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강약품도 이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 설비를 갖춘 회사를 인수하려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전통 제약사들도 단순히 국내용 제약회사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 중인 겁니다. 지금 바이오 시장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정부 정책,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VC 투자 자금의 제휴까지 삼박자가 맞물린 커다란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투자 기술력까지 다 갖춘 이 타이밍에 우리는 단지 소문이 아닌 근거 있는 확신으로 다음 10배 종목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소개한 신약개발 바이오텍, 비만 치료제 강자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와 CDMO에 진출하는 전통 제약사들까지 이 흐름을 지금부터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조만간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봐야 할 3가지는 첫째, 신약개발 바이오텍 넥스아이 TC노바이오사이언스. 둘째, 비만 치료제 일동제약 메세라. 셋째, 대규모 VC 투자 유치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일리미스테라퓨틱스. 여기에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자금의 흐름까지 맞물린 지금 2024년 하반기 우리는 제약바이오에서 텐베거의 씨앗을 직접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약바이오 텐베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유망 종목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